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습시켜 볼 데이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지, 어떤 머신러닝 학습을 할 것인지 그걸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풀어볼 문제는 바로 미국 월마트의 주간 판매액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미국에는 총 45개 월마트 지점이 있는데요. 각 지점마다 여러 개의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점별 부서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그 판매량을 예측해 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머신러닝 안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크게 머신러닝 안에 있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중에서 일단은 지도학습에 해당을 하고요. 지도학습 중에서도 분류냐, 획이냐 했을 때 우리는 정확한 판매량, 숫자를 예측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획이 리그레이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 개념은 초반 이론할 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기억을 잘 되살리면서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레이블, 정답값이 필요했었지 라는 걸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실습할 데이터는 이렇게 크게 3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feature.csv, 그 다음에 train.csv, 마지막 store.csv 이렇게 3개로 데이터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는 그냥 하나의 파일을 올려서 사용하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어떨 때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A라는 파일에 있고 또 다른 정보는 B라는 곳에 있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이 실습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의 파일에는 45개의 월마트에서 각 부서별로 각 주마다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그 값이 나와 있고요. 2010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3년치의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꽤 많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개의 데이터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eature.csv에는 총 12개의 컬럼이 있고요. 그 컬럼의 내용에는 첫 번째 어떤 지점인지 스토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 일주일 간격으로 날짜, 데이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날짜에 그 가게가 있는 지역의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쇼핑을 얼마나 할지 안 할지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uel price라고 해서 연료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다 차를 운전해 가서 장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너무 비싸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가는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는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이 매장에서 실시했던 이벤트에 관련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는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물건들의 가격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11번은 unemployment라고 해서 실업률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실업률 정도가 너무 높으면 아무래도 소비가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로는 is holiday라고 해서 그날이 휴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인 주간이었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쇼핑을 더 많이 할 거고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서 뭔가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총 12개의 컬럼이 8,190개의 행으로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train.csv 파일은
컬럼의 개수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5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몇 번째 지점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점 안에서 몇 번째 부서였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날짜가 있어야겠죠. 일주일 간격으로 날짜가 있고, 네 번째 들어있는 값이 바로 그 주의 판매량입니다. weekly sales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is holiday라고 해서 앞에서 봤던 is holiday, 휴일 여부가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개의 컬럼이 있고 행의 개수는 무려 42만 1000개가 넘습니다. 개수가 엄청나게 많죠? 3년 동안 매 주마다 45개의 지점에서 각 지점은 또 거의 100개에 달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서별 판매액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일은 stores.csv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파일에는 첫 번째 몇 번째 지점인지, 그 다음에 그 지점의 유형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그 지점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점의 개수는 45개이기 때문에 이 store.csv 파일은 3개의 열, 그 다음에 45개의 행으로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각각의 내용은 따로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요? 어떤 키 값으로 합쳐주면 자연스럽게 마치 하나의 데이터인 것처럼 합쳐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feature.csv와 train.csv 두 개의 파일을 합쳐줄 텐데요. 이 두 개의 파일을 합치는 건 바로 store, 그 다음에 date, 이 두 개의 컬럼 값을 이용해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eature.csv에 있는 store와 date를 기준하고, 그 다음에 train.csv 파일에 있는 store와 date, 그 두 개가 똑같은 부분들을 합쳐서 이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합쳐지고 나면 그 파일과 store.csv 파일을 합쳐줘야 되는데요. 이 파일은 그쵸, 1번 바로 store 지점이라는 키값을 가지고 합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파일을 합쳐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feature.csv 파일과 train.csv 파일 안에는 is holiday라는 게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 중에 한 군데 있는 것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좀 복잡해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운받은 걸 Azure MS Studio에 올려서 실제로 전처리를 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Azure MS Studio에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는 누구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만 있으면 무료로 로그인하고 또 안에 있는 기능들을 다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 계정을 준비해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화면을 이동해서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Azure MS Studio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 화면 중에서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버튼 로그인하기 또는 내 실험실로 가기, My Experiment 또는 Sign In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게 될 Azure MS Studio에 들어오게 되고요. 만일 처음 접속하는 거라면 이런 화면이 뜰 수 있습니다. 우리가 Azure MS Studio를 사용할 텐데 기능을 소개해 줄 것인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Not Now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처음 로그인해서 화면에 들어가면
요런 비슷한 화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화면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뜨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리 만들어둔 게 몇 개 있어서 이렇게 화면에 몇 개 뜨긴 하지만 여러분들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는 게 맞고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애저 ML 스튜디오의 메뉴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에 있는 것들이 메인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익스페리먼트,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고 데이터를 올리고 하는 그 실험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웹 서비스에서는 만든 모델을 웹에 배포했을 때 그 모델들을 관리하고 웹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셋. 여기에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트레인드 모델은 우리가 학습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이 모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팅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버전, 무료 버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제공되는 10GB의 용량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명과 함께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유저 여기 들어가서 팀원들을 초대해서 같은 공간에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맨 위에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폴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A라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도 필요하고 웹 서비스도 필요하고 데이터도 필요하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프로젝트, 여러 가지 우리가 실험했던 데이터나 아니면 모델 결과를 관리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실습을 하는 곳은 여기 익스페리먼트, 삼각 플라스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기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습장 환경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실습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3개의 데이터를 먼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메인 메뉴 중에서 데이터셋 여기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모델링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올린 게 없어서 여기가 비어 있을 거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 U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검은색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From Local 파일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Upload a New Dataset이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 Choose File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학습 파일 3개를 다 다운받으신 분은 여기에 Choose 파일을 클릭해서 가지고 있는 3개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eature.csv, train.csv, store.csv 3개 다 올려주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3개의 파일을 한 번에 다 올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파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CSV 파일이다 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고 바로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업로드가 되었다고 뜨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면 또 그 사이에 플러스 U 해서 from local file, choose file 해서 train.csv 파일을 올려주겠습니다. .csv 파일 확인.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동안 플러스 new from local file, choose file 해서 stores.csv 파일 오픈하고
그리고 확인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Azure 클라우드 서버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분 내외면 아마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저도 파일 3개가 이제 다 업로드 되었습니다. stores.csv, train, 그리고 feature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린 데이터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바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experiment 여기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새로운 실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하단에 있는 플러스 뉴, 왼쪽 하단에 플러스 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또 아래에서 위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뜨는데요. 맨 앞에 있는 건 비어있는 실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네모들은 이미 누군가가 데이터를 올려서 실습을 해 놓은 예제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도 엑셀이나 PPT 또는 워드 파일을 만들 때 보면 빈 문서가 있고 아니면 서식이 채워져 있는 문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zure MS Studio도 비어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비어있는 실습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lank experiment 요 맨 앞에 있는 걸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요런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실습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화면 각각 구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전체 화면이 실습실 환경이고요.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왼쪽에 여기 약간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Saved Dataset, Trained Model, Transform 이쪽 부분이 모듈 카테고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해 볼 기능 단위들은 전부 다 모듈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모듈, 기능 모듈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 모듈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어보면 여러 가지 네모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 네모 하나하나가 각각의 기능을 하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듈을 드래그해서 가운데로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캔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캔버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공간처럼 모듈을 가지고 와서 그림 그리듯이 연결을 하면서 모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캔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다시 약간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속성창이라고 해요. 우리가 각각의 모듈들을 사용할 때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기본 초기값을 지정해 줄 때 여기 속성창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하면서 모듈 카테고리에서 어떤 모듈을 찾아와서 캔버스로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모듈을 찾아서 여기 회색 부분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듈의 속성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오른쪽 창을 봐주시면 됩니다.